그날 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저는 정말 못 참겠어요. 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분의 손목을 붙잡았다. 수연아,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아버님의 목소리도 떨리고 계셨다. 나도 똑같아. 아버님 없으면 전 이제 못 살아요. 이 금기된 감정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가족을 무너뜨릴 위험한 사랑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여러분,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그 저녁이었다. 나 김수연은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9살 결혼한 지 벌써 6년. 하지만 내 마음은 메마른 사막 같았다. 남편 이준호는 또다시 늦은 귀가였다.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매일 밤늦게 들어왔다. 나는 혼자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다가 지쳐 잠들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문자 한 통이 왔다. 늦겠다. 짧은 메시지였다.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인사도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때 정원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다. 시아버지 강민수님이 늦은 시간까지 꽃밭을 정리하고 계셨다. 55살, 2년 전 명예퇴직하신 후 집에서 정원 가꾸기에 푹 빠져 계셨다.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정원으로 나갔다. 시아버지는 무뚝뚝한 성격이셔서 평소엔 말씀이 많지 않으셨지만 묵묵히 집안을 돌보시는 분이셨다. 아버님, 차 드세요. 공손히 말씀드리자 시아버지가 고개를 드셨다.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시아버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다. 걱정 어린 따뜻함이었을까? 고마워. 늦은 시간인데 앉았구나.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동안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정자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달빛이 연못에 비치고 가을바람이 살랑거렸다. 내 마음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들었다. 수연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그 말에 내 마음이 뭉클해졌다. 결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봐주는 것 같았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려 할 때 나는 고개를 돌려 감정을 숨겼다. 괜찮아요.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그런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셨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대문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돌아온 것이었다. 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아버지도 조용히 정원 도구를 정리하셨다. 준호는 취한 듯한 모습으로 다가와 왜 둘이 밖에 있냐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아버님께 차를 드렸어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 가슴은 왜인지 두근거리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들킬까봐 두려운 것처럼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 수 없었다. 시아버지의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가 계속 마음속을 맴돌았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이 이상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차갑게 변했을까? 그리고 왜 시아버지의 한마디가 이렇게 마음에 오래 남는 걸까? 나는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감정의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다.
이것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시작이라는 걸. 바고 단계까지 쭉 이어져 이 단계.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시아버지와의 대화가 자꾸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창밖을 내다보니 시아버지가 벌써 정원에서 일하고 계셨다. 나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시아버지는 장미꽃 가지치기를 하고 계셨는데 나를 보시더니 잠시 손을 멈추셨다. 일찍 일어났구나. 어젯밤에 잠 못 잤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인다. 그 말에 내 마음이 또다시 뭉클해졌다. 남편은 내 피곤한 기색조차 알아보지 못했는데 시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셨다. 커피를 건네드릴 때 시아버지의 손이 살짝 내 손을 스쳤다.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이상했다. 단순한 접촉인데 왜 이런 느낌이 들까? 고마워. 혹시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도 된다. 그 말씀에 나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진정한 관심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때 집안에서 준호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와이셔츠를 찾으며 빨리 오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며 짜증스럽게 아침부터 어디 갔었냐고 물었다.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라. 핀잔을 주었다. 아버님께 커피를 드리고 왔다고 대답하자 준호는 콧방귀를 뀌었다.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 시간 낭비야.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시아버지께 보인 작은 관심조차 시간 낭비라고 하다니. 나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와이셔츠를 찾아드렸다. 준호가 출근한 후 나는 혼자 남은 집에서 청소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아버지 방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다. 문틈 사이로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아버지가 시집을 읽고 계셨다. 사랑이란 마음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강물 같은 것이라. 낭송하시는 낮고 깊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가슴이 뛰었다. 남편에게서는 들어본 적 없는 감성적인 면이었다. 나는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가? 오후에 빨래를 널다가 시아버지와 마주쳤다. 그분은 정원에서 따온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계셨다. 이 꽃이 참 예쁘게 피었구나. 수연이에게 주고 싶어. 꽃을 받으며 내 손이 또다시 떨렸다. 꽃을 받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이었나? 남편은 결혼 후 한 번도 꽃을 사다 준 적이 없었다. 나는 꽃을 가슴에 안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본 시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렸다. 수연이는 참 좋은 사람이야.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 말에 내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칭찬을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버님도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나도 대답했다.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지 못하셨다. 둘 사이의 거리가 묘하게 가까워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준호는 또다시 늦는다는 연락을 보내왔다. 나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되었다. 매일 혼자 먹게 해서 미안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괜찮아요. 오히려 아버님과 함께 먹으니 좋아요. 나는 대답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시아버지의 눈빛에서 나는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위험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밀어낼 수 없었다.
너무 오랫동안 목말라 했던 따뜻함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내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시아버지에 대한 이런 감정, 과연 정상적인 걸까? 아니면 단순히 외로움 때문인 걸까? 나는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시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 며칠이 지나면서 나와 시아버지 사이에 미묘한 감정은 점점 깊어졌다. 나는 매일 아침 시아버지께 커피를 드리는 게 일상이 되었고, 시아버지도 매일 정원에서 딴 꽃 한 송이를 내 방문 앞에 놓아두곤 하셨다. 3단계. 그날은 특히 더웠던 여름날이었다. 나는 집 청소를 하다가 땀범벅이 되었다. 마침 작은 욕실의 보일러가 고장나서 큰 욕실을 써야 했다. 시아버지께 욕실을 써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편히 쓰라고 하셨다. 나는 정원에 있을 거야. 나는 안심하고 욕실에 들어갔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니 그동안 쌓인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다. 잠시 눈을 감고 현실을 잊으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몸을 가렸다. 문 앞에는 땀에 젖은 채 멍하니 서 있는 시아버지가 계셨다. 정원 일을 마치고 욕실에 내가 있다는 걸 깜빡하신 것이었다. 미안해. 시아버지는 당황하며 돌아서려 하셨다. 하지만 내 손이 그분의 팔을 붙잡았다.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아버님,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시아버지는 돌아서서 나를 바라보셨다. 그 순간 둘 사이에 전기 같은 긴장감이 흘렸다. 이러면 안 돼. 시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정말 외로워요. 준호는 저를 보지도 않아요. 이 집에서 투명인간 같아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시아버지는 내 눈물을 보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수연이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준호가 바보야. 그 말에 내 마음이 무너졌다.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저를 안아주세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부탁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시아버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를 안아주셨다. 나는 시아버지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남편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위로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서 있었다. 하지만 곧 현실이 우리를 덮쳤다. 대문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린 것이다. 준호가 일찍 들어온 것이었다. 두 사람은 황급히 떨어졌고 나는 가슴이 터질 듯 뛰는 심장을 달랬다. 시아버지는 서둘러 욕실을 나가셨고 나는 욕실에 있어요라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옷을 입고 나온 나를 본 준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왜 얼굴이 빨개? 물이 너무 뜨거웠나? 나는 그렇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정말로 얼굴이 달아오른 이유는 뜨거운 물 때문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렸다. 나는 시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준호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혼자 떠들어댔다.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곧 부장이 될 것 같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밤이 되자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오늘 일어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시아버지의 따뜻한 품, 그 순간의 안정감, 그리고 뒤따른 죄책감까지.
새벽 2시쯤 나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다. 그런데 정원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정자에 앉아 계셨다. 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잠 못 주무세요? 시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다. 오늘 일에 대해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나도 내가 먼저 그랬다며 사과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달빛 아래에서 우리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내가 말하자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도 너무 외로웠어. 그분도 고백하셨다. 그 말에 내 마음이 다시 흔들렸다. 시아버지도 나처럼 외로웠다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질문에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하셨다.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그 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다. 4단계. 시아버지와의 고백 이후 내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 감정이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동안 나는 과거를 떠올리며 감정을 정리해 보려 했다. 결혼 초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때 준호는 다정한 남편이었다. 매일 꽃을 사다 주고 데이트도 자주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다. 준호가 승진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을까? 아니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한 때부터였을까? 어느 순간 준호는 나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집안일을 하는 기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밥은 차려졌는지 와이셔츠는 다려졌는지만 물어볼 뿐이었다. 그런 나에게 시아버지의 따뜻한 관심은 감노였다. 매일 아침 정원에서 따온 꽃 한 송이, 걱정 어린 눈빛, 그리고 진심이 담긴 대화까지. 나는 시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만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시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낡은 앨범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 사진들이 많이 있었다. 20대의 시아버지는 정말 멋있었다. 깊은 눈빛과 단정한 모습이 지금의 성숙한 매력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뭘 보고 있니?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시아버지가 언제 들어오셨는지 모르게 뒤에 계셨다. 시아버지는 내 옆에 앉으셔서 앨범을 함께 보기 시작하셨다. 한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건 내가 25살 때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야. 그 목소리는 그리움에 젖어 있었다. 나는 그 옆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다.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분이었다. 정말 멋있으셨어요. 내가 말하자 시아버지는 쑥스럽게 웃으셨다. 옛날 얘기야. 지금은 늙었지. 지금도 정말 멋있으세요. 나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수연아.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셨다. 나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싶었다. 아버님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 고백에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건지 물어보셨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시아버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게 눈빛으로 전해져 왔다. 그날 저녁 준호는 또다시 늦는다는 연락을 보내왔다. 요즘 들어 더욱 자주 늦었는데 나는 이상하게 안도감을 느꼈다.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좋아진 것이었다. 오늘도 준호가 늦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너무 늦는다고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실 나는 알고 있었다. 준호의 휴대폰에서 한 여자의 이름을 자주 봤다. 민지라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다. 혹시 준호가 나를 제대로 대하지 않는 건 아닌지. 그 질문에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괜찮아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시아버지는 그런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셨다. 수연이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누구든 수연이를 소중히 여겨야 해.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정말 외로워요. 준호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 울음을 본 시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감싸셨다. 그 따뜻한 손길에 나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울지 마. 수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는 시아버지의 품에 더 깊이 안기며 이런 내가 이상한 건지 물어봤다. 아니야.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거야.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끌리는 게 당연해. 그 말에 나는 안도했다. 내 감정이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받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과거를 더 깊이 되돌아봤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의 기억들도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늘 나에게 차갑게 대하셨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 시어머니를 시아버지가 말리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 수연이도 노력하고 있다. 시아버지는 늘 나를 감싸주셨다. 그때는 단순히 며느리를 보호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시아버지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았다. 그 따뜻한 시선, 걱정 어린 눈빛, 모든 게 지금에서야 이해가 됐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시아버지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게. 5단계. 며칠 후 나에게는 충격적인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가 샤워하러 간 사이 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와서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내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다. 민지라는 여자가 보낸 문자였다. 오늘 밤에도 만날 수 있어? 보고 싶어 죽겠어? 내 손이 떨렸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메시지들이었다. 곧 같이 살 수 있을 거냐고,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었다. 아내한테는 언제 말할 거냐며 기다리는 것도 지쳤다는 내용까지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준호가 바람을 피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본격적으로 재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샤워 소리가 멈추자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준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연기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준호는 내일 회사에서 워크숍이 있어서 2박 3일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냉소적으로 웃을 뻔했다. 워크숍이라니 분명 그 민지라는 여자와 여행을 가는 거겠지.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준호는 아내의 무덤덤한 반응을 의외라는 듯 쳐다봤다. 원래 출장 간다고 하면 걱정하면서 이것저것 챙겨주곤 했는데 오늘따라 시크하다고 말했다. 별로 챙겨드릴 게 없네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준호가 출장을 떠난 다음 날, 나는 시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분은 정원에서 장미 가지치기를 하고 계셨는데
나를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얼굴이 많이 어둡구나. 무슨 일 있었니? 시아버지의 따뜻한 관심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준호가 바람을 피운다고 어제 본 문자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 자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나를 위해 화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나는 울면서 말했다. 시아버지는 내 어깨를 다독이며 내 잘못이 아니라고, 준호가 못난 놈이라고 위로해 주셨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8년 동안 바친 결혼 생활이 다 의미 없어진 것 같아요. 수연이는 충분히 좋은 아내였어. 준호가 수연이의 소중함을 몰랐을 뿐이야. 그 말에 나는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위로와 뭔가 다른 감정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직 젊잖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시작이라니. 무슨 말씀인지 묻는 나에게 시아버지는 준호 같은 놈한테 인생을 낭비할 필요 없다고, 나를 진짜 소중히 여겨줄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하셨다. 시아버지의 말에 내 가슴이 뛰었다. 혹시 그 사람이 자신을 말하는 건 아닐까? 혹시라며 말을 잇기 전에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준호의 바람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수연이에게 상처 줄까 봐서였고, 내가 말할 입장도 아니었어.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놈이 수연이를 이렇게 상처 주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아버님, 내가 부르자 시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수연아, 나는 너를 사랑해.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시아버지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건가?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되묻자 시아버지는 미안하다면서도 숨길 수가 없었다고 하셨다. 수연이를 보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줄 몰랐어. 시아버지의 고백에 나는 온몸이 떨렸다.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저도 아버님을 말하려다 멈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 하지만 준호가 수연이를 버린 지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시아버지가 나에게 다가오자 나는 숨이 막혔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저도 아버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도 고백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침내 자신들의 진심을 확인했다. 준호의 배신으로 무너진 마음에 새로운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시아버지가 물으시자 나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정원의 정자에서 긴 대화를 나눴다. 준호의 배신, 서로에 대한 감정, 그리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준호가 돌아오면 어떻게 할지 묻는 나에게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그때는 모든 걸 정리해야 한다고 대답하셨다. 더 이상 이런 거짓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하셨다. 정말 괜찮을까요? 이제 수연이 없이는 못 살아. 나이가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준호가 나를 배신했으니 이제는 내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확인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온 것이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며칠 후 준호가 출장에서 돌아왔다.
그런데 평소와 뭔가 달랐다.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 있었고 뭔가 중대한 결심을 한 사람 같은 표정이었다. 잘 다녀왔어. 인사했는데 그 톤이 평소보다 차가웠다. 출장이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준호는 뭔가 말하려다가 시아버지를 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그러더니 아버지께 잠깐 나가 달라고 나와 할 얘기가 있다고 했다. 시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지만 자리를 떠나셨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들킨 걸까? 준호는 나에게 앉으라고 했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다. 이제 정리하자. 정리가 뭔지 되묻자 그는 솔직히 말하겠다며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털어놓았다. 마치 날씨 얘기를 하는 것처럼. 회사 후배야. 정말 좋은 애고 나를 진짜 사랑해줘.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어차피 우리 사랑도 식었잖아. 준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8년 동안 헌신한 결혼 생활을 이렇게 쉽게 정리하려 하다니. 자신이 먼저 바람을 피우고서는 내가 사랑이 식었다고 하는 준호의 뻔뻔함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알고 있었어. 나는 소리쳤다. 끝난 게 아니라 당신이 끝낸 거야. 그 순간 시아버지가 소리를 듣고 거실로 들어오셨다.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럽게 묻는 시아버지께 준호는 비웃듯이 이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아버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으셨다. 준호는 아버지도 우리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아신다며 아이도 없고 서로 사랑도 없다고 말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랑이 없다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준호의 건방진 태도에 시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셨다. 수연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말을 해. 준호는 그런 희생을 원하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쳤다. 당신이 정말 최악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준호는 자신이 솔직한 거라며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게 더 최악이라고 맞받았다. 시아버지가 주먹을 쥐시며 분노하자 준호는 화내지 말라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좀 의외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내 편을 들어줄 줄 몰랐다고. 그 말에 나와 시아버지는 동시에 긴장했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설마 아버지도 수연이를 좋아하시는 거야? 준호가 비웃듯 말했을 때 거실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렸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시아버지가 무슨 헛소리냐며 화를 내셨지만 준호는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이상하다며 자신이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더 화를 낸다고 했다. 그런데 준호가 요즘 둘이 너무 가깝게 지내시는 것 같다고 말했을 때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정말 들킨 건가? 시아버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무슨 말이냐고 반응하셨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별거 아니라며 그냥 묘하게 다정해 보이더라고 말했다. 나는 식은땀이 나면서도 강하게 부정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아버님은 나를 며느리로만 생각한다고 소리쳤다. 준호는 그렇다면 다행이라며 말을 마무리했다. 어쨌든 이혼은 확정이고 내일 변호사를 만나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 남은 나와 시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준호와의 결혼 생활이 끝나간다는 안도감도 있었다.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킨 채로 나는 밤을 지새웠다. 준호와의 이혼 선언 이후 며칠이 지났다. 집안의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준호는 변호사를 만나고 와서는
이혼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식탁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 사이에 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준호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자신이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되는 건 아니라고 했다. 특히 아버지가 며느리를 너무 감싸는 게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정말 들킨 건가? 시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시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호통치셨다. 하지만 준호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자신이 출장 갔을 때 둘이서 뭘 했는지, 왜 요즘 들어 분위기가 이상한지 따져 물었다. 그 날카로운 추궁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시아버지는 그런 의심을 품는 준호 자체가 문제라고 맞서셨다. 자신은 며느리를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준호가 나를 제대로 대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나서는 거라고 하셨다. 하지만 준호는 그런 변명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정말로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봤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이 바람을 피워놓고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하느냐고 소리쳤다. 민지라는 여자와 몇 달째 만나고 있으면서 무슨 면목으로 다른 사람을 의심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준호는 잠깐 당황했지만 금세 뻔뻔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일과 집안의 일은 다르다고,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러시면서 준호에게 이 집을 나가라고 하셨다. 자신의 집에서 이런 모독을 당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준호는 비웃으며 역시 그렇다고 자신의 추측이 맞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 보니 정말로 뭔가 있는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이제 정말 끝장이구나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도 느꼈다. 시아버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준호가 나를 버렸으니 이제 자신이 나를 지키겠다고. 그 말에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확신했다. 정말로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걸. 그는 분노와 충격으로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자신이 바람을 피운 게 잘못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건 너무해. 특히 아버지가 이런 일에 관여한다는 게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시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하셨다. 복수가 아니라 진심이야. 수연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랑을 주겠어. 그 고백에 준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아버지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이해할 수 없다고 소리쳤다. 어떻게 아들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느냐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다. 오히려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준호가 먼저 수연이를 버렸으니 이제 내 몫이야.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뛰었다. 시아버지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싸워주시다니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든든함이었다. 준호는 결국 집을 나간다고 선언했다. 이런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해서 불리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그 정도 양심은 있다고 말했다. 시아버지는 재산 따위는 상관없다고 하셨다. 중요한 건 내 행복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이렇게 나만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다. 준호가 짐을 싸서 나간 후
집은 한순간에 조용해졌다. 나와 시아버지는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이제 모든 게 공개된 상황이었다. 시아버지는 나에게 후회하지 않냐고 물어보셨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정원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의 계획,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비록 어려운 길이 기다리고 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더 이상 거짓된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도, 자신의 감정을 숨길 필요도 없었다. 시아버지와의 사랑이 이제 당당하게 시작될 수 있었다. 몇 달이 지나 모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난 것이었다.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기대감이 더 컸다. 사람들의 시선도 처음에는 차가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어 갔다. 내가 시아버지를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었다. 어느 겨울날 저녁, 나와 시아버지는 창가에서 눈 내리는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수연이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함께할 수 있는 내일이 기대돼. 나도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처음에는 금기된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확신했다. 나이도 관계도 세상의 시선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서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와 시아버지는 손을 맞잡고 눈 내리는 정원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사랑에는 나이도 없고 경계도 없다는 걸 세상에 보여준 두 사람이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완성되었다. 외로움에서 시작되어 진정한 행복으로 끝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